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TV입니다. 자, 금융시장 리뷰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고, 나말이고, 제가 그냥 장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으니까 별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장이 잘 지지 상승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장대항봉 토지 장대항봉의 매매라고 해서 이 봉의 크기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위에 봉의 크기가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멈추던 위치가 21,000원이었죠. 예, 그리고 상한가까지 잘 가주었고, 예, 우리는 9시 10분에 이 전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우주 관련주 중에 우리가 또 특히나 여러분들 눈에 띄게 매매, 스윙을 했던 것 중에 옳은 게 뭐가 있느냐? 자, 인텔리안 테크가 있습니다. 자, 이 인텔리안 테크를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한 이유는 요즘에 그렇죠. 장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일부러 깨고 올라오는 게 개미털기가 돼서 본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텔리안 테크도 우리가 스윙 매매로 잘 매매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는 매매가 이제 전매물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K3연과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스윙으로 서지 털었지만은 이 1,500원이라는 전매물대를 지키면은 최소한 꼬리의 반까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본 건데 굉장히 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HVM, 그렇죠. 이 종목을 아침에 매매했는데 그냥 상한가에 다 냅다 팔았어요. 음봉로스하고 잡았는데 그냥 상한가 가길래 냅다 팔았습니다. 상한가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그렇죠. 매수를 해서 그냥 최대치에 파는 게 우리는 항상 매매에 대한 그렇죠. 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자,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봉의 하단을 지키면은 그렇죠. 몸통의 바늘 1차, 머리가 2차, 꼬리에 바늘 가는 매매를 우리가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마 페인트도 뭐라고 했어요? 가장 하단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8,620원이었죠. 그래서 자, 사마 페인트는 8,62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고 상승을 잘해 주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결판 난 거죠. 근데 웹스는 뭐예요? 이틀에 걸쳐서 결판이 난 거죠. 그래서 웹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매를 했지만은 전일 상승을 덜 가줌으로써 제가 금요일날 웹스는 기준을 안 낀다는 하자에 하루 더 보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뭐 상승을 잘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정실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사실 같은 자리죠. 그렇죠? 크게 상승했다가 가파르게 죽었으니 아래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키면은 그 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오른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그냥 매매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무백수도 우리가 13,860원이라는 전매물대를 기준으로 최초의 돌파 기준은 어디였어요? 그렇죠. 여기 양봉의 머리였죠. 여기 기준으로 잡고 우리는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털기 상승을 노렸는데 굉장히 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셀바스 헬스케어도 있죠. 자, 셀바스 헬스케어도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렸으니까 한 방에 올라가기 좋죠.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도 잘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한 거. 하도 많아가지고. 아레스 오토메이션. 아레스 오토메이션도 우리가 16,240원을 기준으로 봤죠? 강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돌파해서 지킬 때 그 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매매를 해서 좋은 성적을 또 거들었고요. 자, 비트로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앞전에 있던 가장 강력한 전 매물대가 여기였죠. 여길 기준으로 매매를 했고 상한가를 찍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한가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내일 오르게 된다면은 이 양봉의 꼬리에 반까지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15% 정도 먹을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밑에서 오르게 된다면은 매매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갭을 떠서 시작한다면은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액트로. 액트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높은 자리에서도 기준을 세우죠. 이 14,800원이 기준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렇죠. 11시 27분에 액트로는 24,800원을 돌파해서 14,800원 이제 못하죠? 지키면 더 가겠네요 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얘가 볼 수 있는 전 매물대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했죠.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면은 큰 상승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액트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SW? 뭐 이런 건 됐고. 이 정도만 할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락률 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상승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액트로는. 더 가는 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더 갈 수도 있긴 해요. 더 가면 한 2만원, 3만원 좀 가겠네요. 자, 개항전기 4명상 축하드립니다. 이 밑에서 봤죠, 우리는. 그렇죠? 아깝죠, 여러분들. 내가 제시한 기준대로 매매를 했으면은 진짜 그렇죠? 최소한 슈팅을 먹거나 아니면 뭐예요? 3연상도 먹을 수 있었을 건데. 자, 아무튼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위와 같고요. 비트로넥스텍은 꼬리의 반. 탱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우주 관련주들은 이제부터는 더 간의 만의 영역입니다. 네. 더 간의 만의 영역이에요. 매물대만 체크해 두십시오. 셀로메드. 셀로메드는 여기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상한가를 갈 수 있었네요. 그렇죠? 얘가 조금 이 매물대 밑에서 시작했으면 상한가 못 막았을 거예요. 뭔 개소린가 싶죠? 니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자, 사이토젠. 와, 미쳤다. 매물대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갭을 크게 이제 그렇죠.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더 간의 만의 영역이고 큰 상승을 한 종목들도 더 간의 만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장에 사실 내일 얼마를 간다 노다는 게 아니라 내일 시작점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매매를 한다면 어느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매하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미친놈이네 이거. 우리 땅바닥에서 스윙했었죠. 그쵸? 최근에. 자, 짜짜짜짜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도 이와 같고, DXVX. DXVX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상가 치고 털지 않았죠? 이거 앞으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잘 보는 게 아니라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을 때를 잘 봐야겠죠? 예, 그렇죠.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위와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1엔시스도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이 돌파선을 기준으로 돌파해서 지키면 곧바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뭐예요? 그렇죠. 지지선까지 내려왔을 때를 가정해서도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12월 15일 날 1엔시스는요, 6,795원을 돌파해서 지킬 때나 5,800원까지 내려와서 지킬 때 보면 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돌파해서 못 지켰으니까 5,800원을 기준으로 지지하고 올랐죠. 그러니까 지지선 기준으로도 볼 줄 알고 돌파선 기준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